안녕하세요. 캐드강사 박노입니다.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도면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 기존에 있는 작업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중요한 것은 특정한 시점에서 반드시 써줄 명령을 써줘야 그만큼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서 반드시 어레이라는 명령을 써줘야 작업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도면은요. 자, 12,9자의 도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리미트라는 명령을 들어가서요. 자, 도면을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크게 보여지는 것이 60이라는 크기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60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120이라는 크기겠죠. 100으로 보고 200, 200을 키우겠다. 자, 제가 도면을 보면 도면이 거의 도면 키우는 거 보면 다 200 정도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면을 200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와 있는 치수를 대충 본다는 거, 그거에 곱하기 2 정도라는 거. 자, 라인 들어가서요. 십자선부터 걸어야죠. 현재 이 도면 같은 경우는요. 그 상태에서 자, 원이 많으니까 원부터 그려볼게요. 자, 세팅되어 있으니까 교차점 F3번 눌러놓고 원에서 자, 원 집어넣을 때도요. 반지름을 한쪽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돌아가면서 숫자를 보면 되겠죠. 절대 여러분들 그 그림 그릴 때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봐야 됩니다. 60 주고요. 자, 엔터 치고 Shift 2번 엔터 마지막 점 인식해 주시고요. 53.5 입력하고요. 다시 한번 Shift 2번 엔터 친 다음에 41.5 다시 한번 엔터 친 다음에요. 지금 원이 몇 개 그린지는 파악 안 하고요. 나와 있는 숫자만큼만 지금 계속 원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8의 반, 9 이렇게. 그럼 한 바퀴 돌았는데 원이 개수가 둘, 넷, 5개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면도 원의 개수가 5개라는 거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원 그리는 김에 자, 여기서 보니까 원이 4개 중에서 첫 번째 안쪽의 원에 두 번째 원에서 반지름이 6자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서 8자리가 또 하나 들어가요. 자, 그런 다음에 라인 들어가서 자, 접선이죠. TAN. 자, 이럴 때는 휠을 굴려서 좀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피해주시고 또 TAN 가서 피해줘서 접선 만들고 엔터. 여기가 지금 교차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이 원의 교차점이 아닙니다. 반드시 접선을 이용할 것. 이런 식으로 끊고요. 자, 하는 김에 트림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하나는 또 완성할 것도 완성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경계를 잡을 때 또 얘를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는 옵셋이죠. 옵셋 가서 얼마짜리냐면 24의 반 12씩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트림할 것도 트림 해볼까요? 자, 여기는 필렛보단 트림이 또 많이 쓰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잘라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잡아서 바깥쪽과 안쪽을 자를 거예요. 그러면 밑에 부분은 안 잘렸겠죠? 자, 펜으로 좀 이동해보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 필요가 없죠. 네, 어차피 어레이를 쓰면 한 번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니까 21이라는 숫자 나와있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선 하나 예비선 하나만 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을 그립으로 다 늘릴 수 있겠죠. F8 키고요. 그 다음에 ESC 하시고 바로 또 여기서 옵셋. 나와있는 숫자가 여기에서 21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쪽은 2씩이죠. 되게 그림이 복잡해 보이네요. 자, 이럴 때 좀 확대를 해서 필렛. 자, R이 0인 거 확인해 주시고 물론 바로 여러분들 6개를 눈을 봤다면 바로 들어가도 되죠. 그게 또 하나의 속도가 될 거고요. 자, 트림. 자, 2원을 잡았어요. 여기를 자르게 되면 이쪽 부분은 이레이지라는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쪽부터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 객체는 안 잘라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지워줄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객체만
하나만 지워주면 되겠죠. 자, 지워줄 객체를 자를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또 원상태로 갔을 때, 자, 이 정도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작업은 다 끝난 거죠. 어레이 들어가서 곡선이죠. 객체 선택. 일단 이것만 해볼까요? 자, 박스의 윈도우로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중심점은 여기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전체 각도의 개수 몇 개냐면, 자, 쉬어보면 12개네요. 12개를 갖다가 360도 안에 배치해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오케이 들어오랬죠. 그럼 작업은, 지금 현재 이건 4개죠. 자, 유엔터. 다시 어레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객체 선택하고 중심축은 똑같이 잡으시고요. 개수는 4개의 360도 그냥 오케이 빠지는 거고요. 다시 또 엔터 쳐서 셀렉트 여기 부분까지만이죠. 3개의 객체 선택한 다음에 중심축은 똑같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가 12개 오케이. 이렇게 미리 보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 줄일 거 줄여주시고, 자, 오지랖 모드 되도록이면 끄세요. 자, ESC.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바로 레이어 만들기. 자, 전체적 개념이 들어오네요. 이제는요. 그림이 좀 복잡해도 이제는 그림의 어떤 시점에 가면 바로 레이어 정리까지 해서 전체적인 시간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또 파악하면 좋겠죠. 선의 종류도. 자, 이제 레이어 만드는 것은 이제 거의 공식에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간이 레이어가 많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가장 큰 중심선 하나 그립을 잡으시고 속성창 열어주신 다음에 중심선이란 거에서 제가 11콤마고요 20배를 키웠다 이거죠. 나와서 ESC 하시고 그 다음에 복제 맞추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곡선에 들어가는 건 다 중심선이겠죠. 그래서 중심선도 한 번씩 쉬어보면 좋겠죠. 원 2개에다가 십자선 2개 이런 개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자, 프리즈 현재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동결되는 거고요. 전체 그립을 잡아서 객체선이랑 글씨를 클릭 다시 들어가서 프리즈 풀어주시고 ESC 이게 작업이 끝나는 거죠. 어때요? 시점을 잘 맞추니까 어레이란 개념을 써서 그림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그림을 보면 또 다른 그림은요. 자,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도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치수가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오른쪽 하단 부분에서 치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을 하나만 잘 그려서 바로 어레이를 돌릴 겁니다. 하단 부분에서. 자, 그러면 마찬가지 새로운 도면 하나 불러들이시고, 자, 매트릭 한번 들어볼까요? 400짜리. 그러면 400짜리 들어왔을 때 도면의 크기가 일단 눈에 딱 보여지는 게 지금 130이라는 게 직경이 130에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은 양쪽에 150이 없네요. 그럼 뭐 300으로 봐도 좋습니다. 아니 200으로 봐도 좋아요. 그러면 리미트는 400에 400이죠. 그러면 현재 400짜리 들어왔으니까 리미트 안 켜도 되겠네요. 그럼 다시 바로 라인 들어가서 십자선 한번 끄고, 자, 오른쪽에 속성창이 있지만 속성창의 위치는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동이. 그래서 이동할 건 이 중에서 선을 좀 큼지막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클. 여기도 또 원이 많네요. 그래서 교차점에서 일단은 직경이 130짜리가 눈에 탁 보였어요. 직경이 130, 230이었네요. D가 130이다. 그 다음에 같은 점에서 또 안쪽에 보니까 38, D가 38이라는 숫자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점에서 반지름이 9짜리가 또 하나 있고요. 원은 4개죠. 3개 그려졌죠. 이런 거는 마찬가지. 물론 원으로 그릴 수 있지만 옵셋을 통해서 11만큼 바깥쪽으로 가라.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여기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자, 일단은 오른쪽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부분에 보면 30과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옵셋을 또 해줘야겠죠. 나와 있는 숫자만큼. 그래서 위에서 30, 여기는 20. 이렇게 요 만나는 부분에서 다시 또 원이 만들어진대요. 얼마짜리냐면 40짜리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10만, 여기서 10만큼 떨어진 상태에도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을 이용한다면 얼마큼이겠어요? 이 원의 반지름은 30, 직경이 38이니까 19이겠죠. 19에다 10을 더하니까 29만큼 옵셋을 한번 시켜볼까요? 29만큼. 이렇게. 이 부분에서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원. 이 부분 클릭하시고, 반지르면 여기까지가 반지름 10짜리겠죠. 이렇게. 이 두 개의 원을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서클에서 TTR을 이용하면 좋겠네요. 물론 필렛,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필렛 사용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클릭해서 반지름은 5짜리. 다시 한번 T 들어가서 이제는 30짜리 원은 뭐예요? 이 원, 10짜리 원 부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랬죠. 피해서 이 원과 이쪽의 원, 이쪽 부분하고 그래서 30짜리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부분이 딱 거기 갖고 되게 복잡해요. 하지만 서클 TTR 그려질 때 어느 부분을 클릭했냐가 트림을 자를 때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트림 부분을 많이 쓰겠네요. 자, 트림 들어가서 자, 이 객체와 이 객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엔터. 여기를 자르게 한 거죠. 엔터. 다시 한번 이 객체와 이 객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쪽의 원을 자른다는 거고 엔터. 이 객체와 이 원하고 선택해서 19짜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잘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원을 선택해서 30짜리죠. 그 다음에 10짜리 원은 직경이 38짜리하고 지금 서클 TTR R 30짜리하고 잡고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가 다 완성이 된 거죠. 이런 부분. 하나만 잘 그려진다면 또 치수가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쪽을 그리려고 하면 또 힘들어질 거예요. 되도록이면 나온 데를 그려주는 게 낫겠죠. 객체에서. 그래서 이런 객체를 그려질 때 어느 시점 가서 어레이라는 명령을 들어가면 폴러에 객체 선택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택을 다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W 엔터를 쳐서 시점을 이렇게 보고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친 다음에 그 다음에 360도 안에 4개의 객체죠. 4개. 그래서 OK 치면 바로 4개가 완성이 지금 중심축이 틀렸던 것 같아요. U 엔터 다시 또 어레이 객체 선택 다시 한번 W 치고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요. 중심축 아주 중요한 거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360도 안에 4개다. OK.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완성되게끔 이렇게 해서 선 줄일 거 줄여주시고 자, 오스네 모드 끄고 사용하면 좋다 그랬죠. 서로 간의 길이가 똑같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나와줘야겠죠. 이렇게 자, 이 선도 중심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교차점까지 가네요. 교차점까지 이렇게. 자, 이 부분 여기 부분 점이죠. 이 도트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는 당연히 얘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런 객체에서 이제 레이어 정리가 또 들어가야겠죠. 자, 레이어 정리 들어가서 뉴 당연히 중심선 그 다음에 객체선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바꾸기. 선의 종류, 로드, 셀렉트 올 가서 중심선. 그러면 가장 큰 중요 잡아서 얘는 조그만 선도 있죠. 객체가 조그만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봐줘야겠죠. 자, 일단 리미츠가 안 키워진 거기 때문에 1이라는 상태 벌써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ESC 눌러봤을 때, 자, 이 선은 당연히 보이지만 이 선은 안 보이겠죠. 벌써 이 선은 요 선만큼이니까 한 2배 이상은 줄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0.5 엔터 치고 마우스 안에 들어와서 ESC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는 보이겠냐, 그죠? 아직까지 요 길이가 비슷하네요. 더 줄여볼게요. 0.3 엔터, 키보드에 엔터 치고 마우스 안에 들어와서 ESC.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 선택하고 이 객체가 보이냐가 중요한 거죠. 한 번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엔터 치고 가서 프리즈 시키고 그립으로 다 선택을 해서 다시 가서 객체 선택. 그래서 동결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ESC. 그럼 작업은 완성되는 거죠. 이것도 적당한 시점에서 복사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그림에서는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요만큼에 대한 원, 이 정도 위치에서 40짜리 R40짜리 원을 그릴 수 있냐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R이 10짜리가 그릴 수 있냐가 키포인트였죠. 나머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일단은 서클 TTR 개념에서 접하는 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또 치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먼저 그린다고 한다면 치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걸 응용해도 되겠지만 차라리 치수 나온 부분을 그려서 당연히 복사 개념을 쓴다는 건 알기 때문에 치수 나온 부분을 그리는 것이 작업하는 어떤 방법 중에서 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도면 하나 그릴 때요. 도면 하나 그릴 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에서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 작업하는 속도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여러 가지 명령을 썼지만 어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빠르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시점만 잘 맞춰주시고 시점만 잘 맞춘다면 당연히 또 5분 안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도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개념에서 마무리 쳐주면 바로 치수 기입 들어가면 그만큼 또 시간이 좀 플러스는 되겠지만 시간은 5분이라는 그 시간은 유지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마우스가 빠르든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것이 빠르든 아니면 매뉴얼 개념에서 정확하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개념 이런 명령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쪽의 명령을 사용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판단이 된다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라는 명령을 사용했으면 그만큼 복제 개념을 쓴다는 차원에서 더 빠른 거기 때문에 작업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더 빠르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한번 그릴 때는 사용되는 거지만 나중에 그릴 때도요. 충분히 그런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어느 부분까지 그려서 어레이를 돌리겠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다 어레이를 사용한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을 때 또 어디까지 객체를 선택하고 또 어디까지 그리고 이런 판단은 여러분이 도면을 여러 개를 많이 그려보면 충분히 작업하는 방법에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하는 속도가 도면을 지금 2개 정도 그렸는데 시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명령어는 많이 적용되지만 또 도면은 복잡한 느낌이 나지만 작업하는 속도는 반드시 빨라진 상태가 돼야 됩니다. 빠르지 않다는 것은 기존의 명령어에서 안다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도면에서 그렇게 해서 매뉴얼만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매뉴얼을 도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존에 그 전에 강좌를 다시 한번 들어서 반드시 여러분 걸로 여러분 손에 배게끔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우리가 기본적인 참고적인 명령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무한대선이라는 개념에서는요, 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무한대선. 자, 레이라는 것은 반쪽의 무한대선이에요. 반쪽의 무한대선. 그래서 이 그림에다 한번 적용해보면, 자, 중심점 한번 찍어볼게요. 찍고, 자, F를 끌게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점마다 한번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오스냅 모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한대선을 만드는 거예요. 무한대선은 반쪽의 무한대선이죠. 이 선이라는 것은, 이 무한대선이라는 것은 객체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모를 했을 경우에 리미츠 영역보다 객체가 벗어난다면 당연히 주모를 했을 경우에 다 보여주는 게 우선이죠. 근데 이 선은 무한대선, 끝이 없는 선이기 때문에 주모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주모를 해도 계속 선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선들이 만약에 트림으로 잘라졌다. 자, 좀만 더 줄이고요. 트림을 들어가서 잘라지면 이제 객체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제가 라인 들어가서 임의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자, 트림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이레이즈라는 명을 들어가서 이 기존에 있는 경계선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줌 O를 하면 이제부터는 객체로서 인정받는 거죠. 이렇게 전체 영역보다 리미츠 400이라는 영역보다는 더 커진 객체가 있을 때는 거기까지가 주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쪽에 무한대선 긋는 것이 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양쪽에 무한대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X라인, 엔터. 자, X라인 서브 메뉴가 존재하고 있죠. 서브 메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H, 수평의 무한대선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오스냅 모드를 이용해서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개념. 수평의 무한대선. 그 다음에 V는 뭐겠어요? 수직의 무한대선이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객체로서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앵글이라는 것은 내가 준 각도만큼 기울어진 무한대선. 20도만큼 기울어져라. 이런 식으로. 자, 찍을 때 오스냅 모드를 이용하면서 찍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자, 비세트라는 걸 잠깐 건너뛰고요. 옵셋이라는 거. 옵셋은 뭐예요? 수평 이동 복사라는 거였죠. 내가 준 숫자만큼 옵셋 하겠다. 자, 그러면 엔터 치고 클릭하면 그만큼 무한대선을 옵셋하니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고, 무한대선이 아닌 선을 갖다 옵셋해 볼까요? 어때요? 무한대선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옵셋이란 개념, 라운드는 의미가 없겠죠. 떨어진 선 개념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한대선이 아닌 것도 무한대에 나와서 이 복사 개념을 쓴다는 개념. 자, 그 다음에 이레이즈 지우고 지웠어요. 이번에는 라인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대충 선을 한번 그었어요. 그었을 때 X라인 가서요. 자, 비세트라는 건 뭐냐면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어떤 기울기냐면 양쪽을 2등분하는 기울기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큼 기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엔터 들어가서 만나는 부분 찍으시고요. 만나는 부분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끝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을 잡아도 됩니다. 잡으시고 또 다른 점을 잡았을 때 그쪽을 기준해서 2등분해서 기울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각도를 모르는 거죠. 수평이란 부분에서 몇 도 기울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2등분을 이용해서 양쪽 객체 2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한대선을 그래서 어떤 이 그림에서 예비선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또 하나는요. 솔리드라는 거. 솔리드는 3점이나 4점을 찍어서 채워진 다각형을 만들어요. 자, 제가 3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3점 찍었죠. 4번째 점 찍어 나오는데 삼각형을 그릴 거니까 그냥 3번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2번, 1번, 2번. 그러니까 명령어가 빠졌죠.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찍을 때 얘도 오스냅 모드를 이용해서 정확한 점을 찍으면 좋겠죠. 3점,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4점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엔터 1번.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1, 2, 3, 4가 긴 변이 들어가는 거죠. 자, 4점은 엔터 1번이고요. 3점은 엔터 2번이에요. 그러면 사각형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 둘, 셋, 넷, 엔터 1번. Z 개념으로 찍으면 사각형에 채워진 다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각형에 채워졌다는 것은 막혔다는 거죠. 여기가 하얗게 나타나는 것은요. 도너츠라는 개념에서 한번 봤죠. 그 다음에 렉탱글, 그 다음 필리티에서 W 값 주는 거, 그런 개념에서 하얗게 나타났죠. 다 채워있다는 표시죠. 솔리드 3점이나 4점을 찍어서 채워진 다각형을 만드는 거. 솔리드는 원래 찍을 때요, 지그재그로 찍으면 돼요. Z 모양으로도 계속 찍으면 계속 연속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 그러면 지금 볼 때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러면 여기가 다시 세 번째, 네 번째라면 그 전에 세 번째, 네 번째가 1, 2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으면 사각형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솔리드의 삼각형과 사각형을 해서 여러 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솔리드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두께 있는 선. 두께 있는 선 만들기. 자, 두께는 지금 리미치가 크기 때문에 한 열을 한번 줘볼게요. 10. 10은 좀 작은 것 같고 20을 줘볼게요. 20. 두께를 주시고, 자, 아무데나 찍고 한 점 찍어볼게요. 옷을 한번 찍을까요? 찍었어요. 안 나타나네요. 근데 이제부터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엔터 치면 마지막까지 오죠. 이렇게 두께 있는 선이 만들어져요. 마찬가지 채워있다, 막혔다라는 개념. 자, 트레이스와 솔리드는 선택을 해보면 끝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끝점들이 보면 끝점은요, 이렇게 3개가 존재하고 있죠. 여기는 4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간점도 4개겠죠. 이런 개념. 솔리드도 이런 식으로 4개의 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또 배우게 하겠지만 이 솔리드와 트레이스라는 개념, 자, 솔리드와 트레이스라는 명령은 어떤 객체의 모양 낸다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명령어의 모양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직 배우지 않은 폴리라인, 이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특성은 다르죠. 만약에 이 객체로, 이 명령으로 객체에 그려진 게 이 선이랑 똑같다면, 자, 이렇게 돼서 다 채워진 거라면 이 P라인으로 그려진 객체가 얘는 끝점이 여기 2개밖에 없어요. 4개가 아니죠. 중간점도 이 가운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여지지만 서로 간의 속성이 다르다. 자, 요거는 P라인 배울 때 한번 여러분들 다시 솔리드와 트레이스를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참고적인 명령어를 할지라도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 P라인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서 좀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인 명령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리는 방법,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